바뀌거든? 어떻게 바뀌는지 적어놓으면 돼, 여기다가. 자, 6가지를 정리하면 돼, 6가지를. 첫 번째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x 자리에 x 빼기 p를 놓고 y 자리에 y 빼기 p를 집어넣었어. 도형식 이렇게 바뀐다.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지? x축에 대칭시키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지? x축에 대칭시키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y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하나도 없나? y축 대칭시키면 뭐 대신에 뭘 넣어? 대신에 뭘 넣어? 빨리 대답해. 하라고 넘어가게. 집중해서 딱 들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를 그냥 쭉 쳐주면 안 된다고. 홍지윤, 원점 대칭시켰어. 어떻게 할 거야? 잘했고. 최현차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바뀌어? y 진짜 없다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돼요. 됐어? 이게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식이야. 자, 빨간펜 들고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위치는 신경 쓰지 마. 위치는. 위치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앞에가 x 좌표고 b가 y 좌표다라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 뜻이 아니야.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앞에가 x 좌표고 뒤에가 y 좌표라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얘는 이 x, y는 x 좌표, y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두 개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x하고 두 개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식이야, 이게. 이 앞에가 x 좌표고 뒤에가 y 좌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나중에는 이런 것도 배운다고. 얼마든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저거는 그냥 문자가 3개가 있다라는 거야. 문자가 3개가 들어간 식이라는 거야. fx, y는 그냥 문자가 2개 들어간 식이다 이런 얘기야. 여기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y라고 생각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적어놔라. 자 y는 x 대칭을 시키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네. 이제부터는 뭐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막 섞여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복잡하게 응용되는 거야. 잘 들어 그냥 빨리 끝내게.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f의 x, y는 0이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니네가 어떤 삽질을 하냐면 x축을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니까 이게 x 좌표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한다고.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삽질을 한단 말이야. 다 틀렸어. 조심하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위치는 신경 쓰지 말아라야. 문자가 2개 있음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문자 중심이에요. 문자 중심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문자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y, x. x 자리에는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x를 대입해라 이런 말이고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에 x축을 1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야.
이걸 잘 적어라. 엄청 헷갈리다 나중에.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점도 아닌 거야. 점처럼 생각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말하는데 학생이 아프니까 적어주지 못한다. 자, 원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은 크게 순서를 따지지 않고 막 해도 돼. 상관없는데, 보통은 얘들아, 대칭 이동을 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좀 가져가는 게 문제를 이해하고 전개해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여기 조금 부드럽게 가는 편이야.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적용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7번 문제를 보면 F의 x, y는 0이 최종적으로 F의 1 빼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야. 이 식이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는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런데 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일단 문자 중심으로 처리해 간다. 그거 하나랑, 나 대칭 이동을 좀 먼저 해주고 평행 이동을 좀 나중에 해줘라 라는 요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나 더. 대칭 이동은 5가지나 있어. 얘도 우선순위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칭 이동의 우선순위는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얘부터 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 그 다음에 x축, y축 대칭 이동.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처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게 좀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거든. 이때 y하고 x의 그 문자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걸 먼저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해주면 순서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는 요 대칭 이동은 빠져 있어.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빡세니까 그걸 좀 빼준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이동을 해야 될까?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보이니? 그럼 x 대신에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x 넣은 거지? 이거 마이너스 y 보이니? 그러면 뭐 한 거야? 얘 한 거지. 그러면 1번은 원점 대칭 이동을 한 거야. 제일 먼저 원점 대칭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갈 수가 있어. 평행 이동은 바로 가주면 돼. 자,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지? 평행 이동은 항상 괄호가 중요해. 괄호를 꼭 묶어봐야 돼, 평행. 무슨 소리냐? 여기 1 빼기 x가 있지. 그럼 뭐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걸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분명히 우리는 x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뭘 넣어? x 빼기 p를 넣는단 말이야. 도형은 항상 저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지. 부호가 반대로 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난번 증명까지 다 보셨고. 그렇다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또 여기서 플러스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친구들이 나타나. 아니라 마이너스를 묶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태의 이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괄호 치고 x 빼기 1을 집어넣는 거라고. 항상 괄호를 치고 집어넣는 거야. 괄호를 치고. What? 뭐야? 오씨, 빠졌다. 오씨, 깨졌어. 오씨.
그걸 쓸 수 있지 않나요? 우씨, 괄호가 중요하고 괄호. 됐어? 따라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y는 어떻게 되어 있니?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니?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야 돼? 2번은 평행 이동인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왜? 그래야 여기 x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 이렇게 괄호 쳐서. y 자리에 이렇게 괄호 쳐서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확하게만 풀 수 있으면 돼. 정확하게만. 여기는 헷갈리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처음 도형을 일단 무슨 대칭 이동시키고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죠? 3,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을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 그러면 점, 중심만 이동시켜봐. 3,5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 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가 있겠지? 거기다가 원동그라미 조그맣게 그려놓으시고 그 놈을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두 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거였잖아. 그럼 얘를 1번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2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래. 마이너스 2지.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래. 마이너스 3이야. 쌤,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X 대신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대신 Y 빼기 1을 넣어야 된다면서 왜 여기서 또 더하십니까? 평행 이동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어. 점의 좌표일 때, 점일 때는 그대로 가니 도형의 식에 집어넣을 때는 부반대로 해서 집어넣는 거. 지금 내가 점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보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도형의 평행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중심이 있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라이트 사이드 피드 관련된 유형을 찾습니다. 없으면 안 풀게요. 없으면 안 풀게. 뭐 그래, 없으면 안 풀어. 아, 여기네요. 464번. 464번. 잠깐만, 좀 쉬운 걸로 하자. 465번이 제일 쉬운데. 465번, 시작. 식을 보셔야죠. 식을 보고 무슨 이동을 했다라고 써놓으셔야죠. 식을 보고 뭘 이동했다. 와우, 태형이 왜 이렇게 오래 찾는 거야? 바로 찾네? 다 확인해보세요. 그렇죠. 465 맞았어요? 365 맞았으면 그 밑에 거 풀어보세요. 왜냐면 361이었나 365였지. 아래 거까지 풀어요? 네, 그 밑에 거 푸세요. 풀어서 맞췄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 밑에 거 푸세요. 네, 맞았습니다. 그 밑에 거 푸세요. 잘하시네요, 다들. 요 유형 잘 정리해놔라. 이것도 시험의 단골이다. 굉장히 단골이다. 맞았으면 464번 하세요. 464번 왼쪽 거 대통령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도 돼요. 지금 안 풀어도 돼. 못 풀면 집에 가서 풀어 고민해서 1분만 더 드릴게요. 네,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유형 마지막 유형입니다. 오늘. 자, 제목은 이제 최단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을 하는 건데요. y 대칭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 이동 말고 대칭을 좀 시킬 거예요. 대칭 이동을 통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의 유형을 한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sob값이에요. 자, 근데 A는 어디 있냐면 A는 여기 있습니다. B는 여기 있어요. P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그냥 요 선분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으면 얘가 최단거리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제는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평면좌표 시간이 그냥 선분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이미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P가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P가 X축 위에 있답니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이게 튕기고 가줘야 돼요. 이렇게 튕기고. 직접은 못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냐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했을 때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직한 부분은 A를 여기다 내리고 B를 여기다 내린 다음에 걔네 둘의 가운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풀지? 3등분점 중에 하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A와 B의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P가 여기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중점일까요? 아니면 3등분점일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넣어라는 얘기지. 이때는 이렇게 넣어라는 얘기야. AP 더하기 BP가 눈대중으로 가는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대충 보고 P가 저기쯤 있을 때 AP랑 BP 합이 최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찍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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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 중에 답이 있어? 아니면 다른 데 있어? 알 수가 없다. 구요. Understand? 오케이. 그러니까는 직접 또는 뭐 육안으로 구하기 애매하다 이거야. 애매하긴 해.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네. 오케이? 이때 두 점 중에 한 점을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야. 방법론이야, 방법론. 최단 거리를 구할 때 뭐를 사용해보자? 대칭 이동을 사용해보자 이거야.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제. 사용하면 알 수 있다. 최단 거리가 되는 그 P점. 진짜요? 자, A를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그럼 A 다시라고 하지 뭐. 여기까지 콜? 이해됨? 응? 응.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고 P가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가야 돼. AP가.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 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갖고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P랑 PB를 더할 것을 A-P, PB를 더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꾸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더할 걸 이렇게 두 개 더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P가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래도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모든 선들은 다 꺾은 선이지만 직선이 하나 있을까 없을까?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겠지. 다른 선은 다 꺾은 선일 거 아니야. 근데 직선이 하나 있을까 없을까? 직선이 하나 유일하겠지? 그때가 최단거리야. 그때가 최단거리. 그 지점에 P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때가 최단거리야. 오늘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다른 선들은 그냥 노란선, 뭐 검정선 이렇게 하다가 딱 그 순간에 P는 이렇게 왕점 하나 찍어주고. 그럼 어떻게 찾았어? 도형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가 되는 P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가 기본 논리인 거예요. 쌤, 한 점 X축의 대칭 이동을 하셨으면 B를 이동시켜도 되는 겁니까? 네. B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와 있을 거야. 거리 같을 거야. 90도일 거야. 맞니? B-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연결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 연결할 때 같은 P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대칭 이동하나 B를 대칭 이동하나 동일한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모래시계가 나오겠지. 모래시계.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이 딱 이쁘게 나오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은 AP 더하기 BP는 A 다시 B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A, B 다시라고 해도 괜찮죠. 같은 길이니까요. 그래서 최단 거리는 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 봅시다. 자, A점의 좌표는 0,1입니다. B점의 좌표는 5,3입니다. P가 X축 위를 지나가는 P,0이라 할 때 P,0, 5,3, 0,1이라 할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A를 X축에 대칭을 시켜서 0,-1을 만든 후에 B점의 좌표 5,3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1, 25, 16이므로 최단 거리는 루트 41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도형의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Y축을 움직이고 있는 Q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Y축 위로 움직이는 Q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AQ와 BQ의 합의 최소값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두 점 중에 한 점을 무슨 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서는 X축 대칭 이동이죠. 근데 만약에 아까 요렇게 문제는 Y축 위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당연히 무슨 축 대칭 이동을 시켜봐야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일직선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담보답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어떤 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느냐?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P죠. P. P가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P에 대한 선대칭. 아시겠죠? P가 X축 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Y축 위로 움직이고 있으면 Y축에 대해서 두 점 중에 하나를 선대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축, Y축이 아니라 다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시킬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P가 움직이고 있는 선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A가 여기 있습니다. B가 여기쯤 있어요. X축이고 Y축이고 가봅시다. P는요 X축 위로 움직여요. Q는요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럼 P는 여기 어디쯤 있고요. Q는 여기 어디쯤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AP와 PQ와 QB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하고 B는 고정된 점이에요. A, B는 P는 막 움직여 X축을 Q는 Y축을 막 움직여. 이때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해봅니다.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동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대칭 이동을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 가지면 될까요? 두 번을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할 거를 이 길이 이 길이로 대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런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합동 모양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P점의 위치와 Q점의 위치를 적당히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 이 AP의 길이와 같은 A-P를 만들어야 해요. 이 길이가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걔로 바꿀 거니까. 그럼 길이가 똑같이 가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럼 AP 대신에 A-P를 해도 돼, 안 돼? 되죠. 이 길이 갖다 쓸 거를 이 길이 갖다 쓸 거를 이 길이 갖다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가 X축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칭 이동 후에는 당연히 뭘 만들어줍니까?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일직선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B를 가만히 내비둘까요? 아니요. B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BQ 대신에 이 BQ 대신에 B-Q를 사용해도 상관없잖아.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와 뭐의 길이의 합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AP 대신에 A-P를 봐도 되고 똑같은 길이입니다. PQ는 그대로 PQ고 QB 대신에는 QB-를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길이랑 식이 똑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일직선입니까? 꺾은선입니까? 꺾은선이죠. 그러면 P의 위치랑 QH를 내가 제대로 찾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쪽 보십시오. 꺾은선보다는 일직선이 빠르단 말이야. 더 최단거리야.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얘가 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일직선과 만나는 이 점이, 이 P가 여기쯤 있을 때가 최단거리고 Q가 여기쯤 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되고 결국 그 최단거리는 이 길이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뭐 했지? 대칭 이동시켰지? 뭐 했지? 대칭 이동시켰지? 뭐 했지? 일직선 만들었지. 대칭 이동, 일직선. 그래서 3개짜리도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쌤,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대칭 이동 안 시키고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켰어요? P가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야 삼각형 합동을 이용해서 이게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Y축 위로 움직이잖아요, Q가. 그러니까 그 축에 대한 대칭을 해준 거란 말이지. 자, 이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3,1이고요. 2,5라고 해요. 얘는 P,0, 얘는 0,Q입니다. 복잡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B'를 알면 돼. B''는 마이너스 2,5일 거야. A''를 알면 A''는 3, 마이너스 1일 거야. 결국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돼. 두 점 사이 거리는 25, 36의 루트 2로 루트 61이 답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진짜 따라왔니? 자, 네, 마지막 한번. 특강 때 배웠던 거 아니야? 응? 뭐? 그 개인적인 사담하지 마세요. 뒤집니다. 자, 3번. 삼각형 위에 A, P입니다. 네, 가장 고난이도야. 점이 한 이쯤 있어요. 근데 B는 여기를 돌아다녀요. X축이. C는 여기를 돌아다녀요. 요 삼각형의 둘레예요. 자, A는 고정되어 있다. 이 노란색 점은 B는 X축 위를 돌아다닌다. X축을 돌아다닌다. C는 Y는 X 위를 돌아다닌다. C가 되겠지. 얼마인지 몰라. 돌아다녀 봐. 왔다 갔다 오면서 돌아다녀. 자, 1분 드릴게요. 저 둘레의 최소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일직선을 만들까요? 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시고 선생님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생각해내면 이 친구는 이제 여기 거의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힌트는 뭐였죠?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대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 일직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왜 얘가 최단거리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계세요.
한 사람? 연결해본 사람? 잘 좀 그려놔. 이게 뭐야 이게. 쌤 그린 거 봐봐. 어? 일직선, 꺾인 선 임마. 어? 나처럼 그림같이 그려야지. 어? 너는 뭐냐? 아니 이거 잘 그리는 애들이 수학 잘해. 잘 그렸잖아요. 아이고 이 털 그리는 거가 털. 아이고 뭐 그냥 뭐 다 똑같네요. 야 니네 다 똑같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또 등수들은 다 똑같아. 빨리 공부해. 빨리 저 그려봐. 저 미술 A 연습장에서 그려와 빨리. 이거 그만 털고 임마. 빨리 와게 어떻게 됐을 때가 최단 거리인지 그려보라고. 이동시켜서. 아무도 안 그리고 있어. 너 잘못 그렸어 다시. 이상하게 그렸어. 그린 사람 손 들어봐. 그림을 그대로 넣었던 그린 사람 손 들어봐. 연필로 연습장에다 그려. 그렸어 너? 거예요.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야, 한 번 이동해야 될 것 같아? 두 번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세 개짜리는. 그거만 먼저 얘기해봐. 한 번 대칭 시켜야 돼? 두 번 대칭 시켜야 돼?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얘들아? 말해봐. 두 번일 것 같아? 한 번일 것 같아? 당연히 두 번이지. 아니, 성분이 세 개잖아. 당연히 두 번을 이동시켜야지. 왜 한 번만 이동시켜? 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인마? 그리고 B가 어디로 움직인다고 돼 있어?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 대칭시키면 되는 거잖아. 또 C도 가만히 있어. 여기를 움직여. 움직이잖아. 그럼 대칭 이동 시키라고 얘기했잖아. 진짜 다정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제대로 푸는 녀석이? 풀었어? 뭐하냐? 얘는 감을 못 잡네. 그러면 A점을 움직여야지. 뭐 A점은 고정된 점이. 그렇지. 드디어 나오네. 시윤이가 잘했네. 기억이 안 나네. 야, BC는 움직이는 점이라니까? 잘 봐. 쌤이 어떤 점을 대칭시켜? 고정된 점을 대칭 이동시키지? 움직이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니? 고정된 점을 대칭 이동시키잖아. 아, 참, 이건. 지훈이만 제대로 받아먹냐. 반장하면. 지훈아, 쌤이 환장. 하달해야 돼. 일자로 그리는 일자로 그려놨잖아. 대충 이동시키고, 엄마. 아이고. 반장하겠습니다, 쌤이. 죽겠다. 봐. 엄마. A점을 요렇게 움직여서 A 다시 만들고 길이 갖다 표시했잖아. 왜 이 짓을 하는 거냐고. A, B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게 있어야 바꿔버릴 거 아니야. 이거 길 대신 이걸 더해라 이거 아니야. 그럼 저쪽으로 보냈을 때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2-가 되겠지.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여기랑.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육안으로. 직접은 안 된단 말이야.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으로 가는 게 짧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짧아. 일직선으로 가는 게 짧잖아. 그래. 집중해서 선생님 말 잘 들으면 금방 오는 거를 왜 헤매고 앉았어? 너무 쉽게 나왔냐? 수업이 즐거워? 그냥 행복해 마냥? 뭐 하나 제대로 배워가야지.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 되더라. 배울 땐 제대로 배우고 쉴 때 좀 재밌게 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죽겠다 아주. 이게 나루겠지. 이해하니? 또 B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같을 거야. 그리고 C가 여기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주황색 삼각형이 최단 거리가 거야. 근데 이 주황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단 말이지.
그리고 어떤 점의 길이가 답인 거야 그냥. A1 A2를 연결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답이 된다. 형태 알겠어? 이걸 왜 못 찾냐 이거야. 똑똑한 거야. 어? 잘 정리하시고요. 설명 여기까지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A점 하나만 주면 된다. 자, A점을 4,2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A1-는 얼마니? 4,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A2-는 얼마 되겠니? 잘 말해. Y축대칭 아니야? Y는 X대칭. 2,4가 되네, 이런 거. 2,4랑, 4, -2 사이의 거리. 이게 답이야. 4 더하기 36의 루트 값이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 뜻이. 자,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 유형 문제를 3문제를 쌤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심화가 5개가 더 있어. 근데 지금 이 정도 이해 수준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 잘 들어야 돼. 좀 원도 해야 되고, 삼각형에 특수각이 들어있는 정삼각형 문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놀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머릿속에 다 하지 그냥. 자, 13번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 맞추세요. 시작. 12번 안 풀어요? 13번 먼저 푸세요. 12번은 아마 내가 또 해석이 아니고 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13번 먼저 푸세요. 지금 풀어봤던 문제들입니다. 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야. 벌써 살짝 꼬아놨어. 직선을 잘 봐봐. 직선이 y는 x니 y는 x 플러스 1이. y는 x 플러스 1이지. 그럼 그 직선에 대해서 둘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야 돼. 근데 그 대칭 이동점을 알아 몰라?